자, 오늘 크로플 먹겠습니다. 크로플과 아이스크림, 커피. 바닐라 아이스크림하고 커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부먹 파세요? 찍먹 파세요? 찍먹이. 너무 단호해서 도저히 묻지를 못하겠네. 될까봐 짜증나. 저희 이번에 새로 막 변호사님도 오시고 뭔가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좋은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요즘에도 새로운 신입 변호사님들 들어오실 때 설레? 설렌다기보다 안 설렌다고 하면 좀 약간 그 걱정 반 설렘 반인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스스로도 걱정되겠지만 저도 저대로 우리는 또 일하는 스타일이 우리 일을 거의 전담적으로 해주실 변호사님을 모시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와 인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궁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생각보다 우리가 개인적인 터치가 서로 많은 직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직원분도 마찬가지고 스태프 조직 중에서 저를 전담해주는 특정 분이 계시고 그분이 저의 문서 수발이나 뭐 계약서 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잖아요. 은근히 인적인 조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형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형의 마음이요? 회사에 들어갈 때 거기서 굉장히 인싸력을 발휘해야 그 회사에서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형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인싸랑 딱 안 맞아요. 합일 뜻이네. 뭐 인싸라서 이분은 안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인간인지라 일상생활 같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성향은 뭐 인싸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인싸가 뭐 회사 생활하는데 막 그렇게 유리한지도 잘 모르겠어. 저는 그 인싸라는 표현으로 표상되는 그 성격 자체를 뭐라고 할 마음은 없는데 우리 일이 그 인싸랑 잘 맞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적어도 우리가 좀 일을 묵묵하게 깔끔하게 해줄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인싸라는 성격이 사실 그렇게 도움되진 않는 그렇죠. 이를테면 상황을 놓고 생각해보면 뭐 하나를 초안을 써서 저한테 보내줄 때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선에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본 끝에 자 이제 난 다 썼다 라고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나는 빨리 이걸 보내고 놀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꼰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씩 웃으시네. 솔직하게 까세요. 이를테면 뭐 어떤 실수가 있었는데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냐 그게 실수인 걸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바로 잡겠다 라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는 왜 그렇게 업무를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거나 차분하게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를 왜 누가 봐도 실수인데 약간 이걸로 무마하려 실수가 아닌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실수들을 덮는 거가 체화되어 있는 사람은 같이 일할 때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는 회사 처음에 입사했을 때 옛날 직장에서 선배였던 분이 돌아가면서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라고 했어요. 팀장님이. 근데 그 선배 포함 선배들이 이제 신입 변호사들한테 뭐 잘해봅시다. 뭐 잘 부탁드려요. 막 이렇게 막 하는 화기애애한 자리에 그 선배가 갑자기 저는 뭐 할 말은 많지는 않고 여기는 이제 직장이니까 학교랑은 다르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우면서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웃으면서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이제 좀 분위기가 순간 좀 이렇게 굳었었지.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주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10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신입 변호사들 입장에서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고 싶다. 나를 성장시켜주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고 저도 사실 회사 입사할 때 여기서 내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게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 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좀 힘들더라도 뭐 어떤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가 봤는데 그 성장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공감되는. 그 선배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제 여기 선생님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학습안을 짜서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각자 다 바쁜데 그리고 힘든데 내가 막 이렇게 채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저도 한 명의 팀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제가 시니어니까 못 본 것들을 제가 챙기고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담당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역할들을 다 하지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이제 답안 완성 채점해서 뭐 틀린 거는 고치시고 보고 오답 노트 만들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접근은 여기에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입사했을 때 이전에 신입 본사로 그냥 선배들이 고쳐서 이제 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서 결과물들을 내보내니까 그럼 저는 그냥 다 이렇게 비교 만들어 다 돌려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틀렸고 이런 걸 고치는구나. 처음부터 학생이 아니었네. 그쵸. 처음부터 프로페셔널로서의 아니. 모두 전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특히 그 선배가 혹시 저도 아는 말은 줄일게요. 아무튼 그 선배랑 했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 맞아, 그런 선배가 프로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비교본 돌려가지고 보고 이제 이 선배는 이런 걸 고치는구나. 나중에 나는 다시 이건 안 고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맞아. 이제 여기서는 내가 내 선생님이면서 스스로 이제 좀 배우고 깨우치고 있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성장이라는 걸 누군가가 아직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조금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신입 변호사님들 특히 그렇고 이제 저희 후배들이 당연히 여기서 잘 성장을 해서 좋은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일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손을 잡고 이끌어줄 수는 없는 곳이니까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맞아. 학생이 아니라는 거. 맞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 고민이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을 해결하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원칙적인 생각이 나는 프로인가 학생인가를 생각해 보면 프로로서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 그쵸.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건 답이 나오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근데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누가 새로 들어오거나 막 이럴 때 정말 10명이면 10명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성장하는 이 회사에서 나 역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장하거나 아니면 배우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발현하는 방식이 형 말씀대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이런 태도로 성장하려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페셔널로서 나름대로 그래도 확신을 갖고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끝냈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거나 자기 나름의 선에서 정말 완결을 지었을 때 거기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사실 팍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모여서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다른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를 안 하고 뻥뻥뻥뻥 비워놓은 다음에 선생님 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수학 문제 좀 막힐 때마다 답집 보면서 풀어봤자 실력 안 느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크려면은 자기 선에서 제일 많이 끝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야 이제 그 인풋이 되게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이해를 못했던 속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영어 처음 배울 때 영어로 속담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근데 그게 당연히 뜯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혀 안 와닿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좀 되고 보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해주진 않고 내가 뭘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스텝이 있는 거라서 맞아요. 저는 지금도 너무 모르겠는 게 많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저 이거 모르겠으니까 저 손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늘 그냥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끝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는 이거다 는 것까지는 가야지 그게 설령 틀린 답이더라도 그렇게 됐고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닐 수 있다면 이럴 수 있겠다는 약간 이 정도의 큰 그림을 내가 그려야 거기서 이제 성장이 한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사 안에서 의사소통이 되게 잘 되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적절한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을 써야 되는 거를 제가 만약에 준예 변호사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자기 임의로 50을 쓴 다음에 이렇게 내밀었을 때 나머지 50은 왜 안 했어요 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둘 사이에 벽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근데 자기 선에서 100을 썼는데 뭔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고민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문서 안에서 막 녹여져 있고 메모로도 남겨져 있고 이러면 사실은 그게 같이 일하는 의사소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을 평소에 잘하고 막 사람이 되게 재밌고 달변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쓴 서류, 본인이 쓴 이메일, 본인이 하는 메신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상황에서 되게 적절한 것들을 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그 의사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인싸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싸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막 뭐 술 잘 먹고 잘 놀고 웃긴 얘기 잘하고 이런 걸 인싸라고 하면 회사에서 필요한 덕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저 형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옛날에 돌이켜보면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 줄 알았고 사실은 제가 몸이 술이 되게 안 받아요. 진짜. 아니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런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잘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되게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뭐 꼭 내가 여기서 회사 생활 잘해야 돼 하면서 술을 먹은 건 아니고 재밌기도 했고 직장 생활에서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건 그거는 내 일을 잘하면서 술을 또 잘 먹었을 때 플러스인 거지. 그렇죠. 그 마이너스는 그거는 아니죠. 마이너스일 건 없는데 플러스가 되려면 자기 일은 적어도 잘하고 그래야 이게 플러스지. 이게 뭔가 내 업무적인 부족함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좀 약간 시대착오적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점점 그 부분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그게 통했을 때도 있을 텐데 옛날에는 진짜 변호사 막 그렇게까지 수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선배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렇게까지 수임해 봤다라고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술집으로 변호사를 부른 다음에 신발 같은 거에다가 양주를 따른 다음에 이거 먹으면 우리 회사 일 줄게 뭐 이런 식으로도 했다는 거야. 진짜 무슨 깡패 같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먹어요. 진짜로 그 사람은 먹었나 봐. 아니, 그런데 이제 일을 따셨고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신발이면 양이 이제 꽤 되니까 먹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이렇게 원샷 할 수 있는 양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신발이든 뭐든. 진짜인지 아니면 MSG가 좀 처진 영웅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웅담이라고 해야 본인은 되나? 어쨌든 그게 좀 네. 영웅담이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먹는 술을 한마디로 먹고 수임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사실은 좀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우리랑 일하지 맙시다. 우리도 그쪽이랑 별로 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게 어떤 중요도를 갖는 거는 점점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이제 회사에서도 진짜 일 잘해주는 사람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나랑 일하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또 시작점인 것 같기도 해. 제가 지금 담당해 주시는 스태프분이 엄청 그런 게 강하신 분이셔가지고 저는 진짜로 너무 놀랐었거든요. 되게 굉장히 어린 분이신데 그분이 저랑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될 때 딱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메일 제목이랑 이런 거를 써주길 바라는지 이것까지 저한테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 담당해 주시는 주니어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요새 되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담당해주는 좋아요. 담당해 주신 스태프분도 그렇고 뭔가 약간 어떻게 하면은 당신을 편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한테 바로 내보내도 될 정도로 당신을 도와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주니까 그러면 저도 상대한테 이메일을 쓰거나 할 때 그 사람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디렉션을 더 구체적으로 주고 그냥 하세요 띡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오고 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했어요 알아서 이제 하세요 이런 마음이면 나도 좀 마음이 안 생기고 크게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사람이 일하기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접근이 그게 이메일에도 되게 묻어나게 마련이고 맞아요. 문서에도 묻어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뭐 이번에 뭐 저희랑 같이 일해주시는 변호사님들도 다 너무 좋은 것 같고 맞아요. 네, 요즘에 복 받았습니다. 월 나위 없어요. 복 받았습니다. 행복하게 일하시죠.